IELTS 20 테스트 1 패시지 2. 느릅나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함께 이 나무의 과거, 현재, 미래를 탐구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총 13문제로 정보 위치 찾기, 인물 매칭, 요약 빈칸 채우기의 3가지 문제 유형을 포함합니다. 모든 문제는 키워드 위치 파악에 기반합니다. 원문 정보를 찾아 문제를 풀겠습니다. 키워드 찾기 기술을 익히면 빠르게 답을 찾고 문제 풀이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사는 A부터 G까지 총 7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느릅나무의 역사, 질병 및 제도입 시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첫 번째 단락부터 세 번째 단락까지 느릅나무 질병의 역사와 현황을 소개합니다. 네 번째 단락에서 다섯 번째 단락, 느릅나무의 문화적 가치와 생존 사례를 설명합니다. 여섯 번째 단락부터 일곱 번째 단락, 느릅나무 제도입의 가능성과 논쟁을 논의한다. 히트맵에 따르면 대부분의 문제가 단락 C, E, G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14번 문제를 보세요. 큰 느릅나무가 소수만 남아있어서 발생한 연구 문제가 언급된 단락을 찾으세요. 핵심 키워드는 연구 문제와 소수 생존한 큰 느릅나무입니다. C단락에서는 성숙한 생존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언급하며 연구 기회를 제한하고 생존 이유에 대한 연구 질문을 제기합니다. 따라서 14번 문제의 답은 C입니다. 15번 문제를 보세요. 영국의 느릅나무를 재도입하는 가치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는 세부 사항이 어느 단락에 언급되어 있는지 찾으세요. 핵심 키워드는 의견 차이와 느릅나무 재도입의 가치입니다. G 단락에서 러셀은 재도입을 지지하는 반면 엘리엇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이를 클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의견 차이를 잘 보여준다. 따라서 15번 문제의 답은 G입니다. 16번 문제를 봅시다. 문제는 네덜란드 느릅나무병이 어떻게 영국으로 유입되었는지 언급한 단락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동영상을 일시 중지하고 먼저 스스로 찾아보세요. 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유입되었는가이며 핵심어는 네덜란드 느릅나무병과 영국으로의 유입입니다. 전체 텍스트를 스캔하면 B단락에서 70년대 두 번째 전염병은 캐나다 느릅나무 화물에 의해 발생했다고 언급하며 이는 질병이 어떻게 유입되었는지 직접적으로 대응합니다. 따라서 16번 문제의 답은 B입니다. 17번 문제를 봅시다. 영국의 한 지역을 네덜란드 느릅나무병으로부터 보호하는 조건을 설명하는 것을 찾으세요. 핵심 키워드는 영국 어딘가와 조건입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구체적인 장소와 구체적인 이유입니다. 이 단락을 스캔하면 여기서 브라이튼이 언급되며 바다에서 불어오는 강풍이 느릅나무의 생존에 도움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17번 문제의 답은 E입니다. 18번 문제를 봅시다. 어린 느릅나무가 언제 네덜란드 느릅나무병에 쉽게 감염되는지 언급된 단락을 찾으세요. 동영상을 일시 중지하고 먼저 스스로 찾아보시길 권장합니다. 문제의 핵심 키워드는 어린 느릅나무와 영향을 받기 쉽다입니다. 본문에서 느릅나무가 언제 취약해지는지 설명하는 문장을 찾아야 합니다. C 세그먼트를 스캔하면 느릅나무 줄기지름이 약 10에서 15cm에 도달하면 딱정벌레 산란과 곰팡이 번식의 완벽한 크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느릅나무가 취약해지는 단계를 정확히 설명합니다. 따라서 18번 문제의 답은 C입니다. 다음으로 19번부터 23번까지의 연구자 특성 매칭 문제로 넘어갑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번 문제를 봅시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무가 네덜란드 느릅나무병에 감염되면 피해가 빠르게 눈에 띄게 됩니다. 동영상을 일시 중지하고 먼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문제의 핵심은 피해가 빠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병의 영향이 매우 빠르고 나무가 곧 증상을 보인다고 언급한 연구자를 찾아야 합니다. F단락으로 이동합니다. 러셀이 말합니다. 효과가 매우 빠릅니다. 4에서 6주 후에 민감한 나무는 낙엽이 지거나 심지어 죽습니다. 이는 문제 지문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따라서 19번 문제의 답은 B입니다. 20번 문제를 봅시다.
엘리엇은 살아남은 성숙한 느릅나무가 계속 번성하는지 기다려보는 것이 최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비디오를 일시 중지하고 A부터 D 중에서 올바른 인물을 선택하세요. 문제의 핵심은 새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생존한 느릅나무가 계속 번성하는지 기다리며 관찰하는 것입니다. 핵심어는 기다리다와 생존하다입니다. 지단락에서 엘리엇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자연이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항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문제 지문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따라서 20번 문제의 답은 A입니다. 21번 문제를 보세요. 동영상을 일시 중지하고 문제 지문과 선택지를 읽어주세요. 지문은 성숙한 느릅나무가 살아남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성숙한 느릅나무가 생존하는 이유입니다. 핵심어는 설명과 생존입니다. C단락으로 이동합니다. 러셀은 말합니다. 핵심은 생존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그녀는 묻습니다. 그들이 살아남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운 덕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1번 문제의 답은 B입니다. 22번 문제를 봅시다. 문제 지문에는 네덜란드 느릅나무병을 옮기는 곤충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비디오를 일시 중지하고 이 문장을 인물 C, D 또는 E와 매칭해 보세요. 문제의 핵심은 곤충이 우리에게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쥐협이 가까이 있다는 비슷한 관점을 표현한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이 단락에서 피터 본을 찾았습니다. 그는 쥐협이 우리 집 앞에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문제의 곤충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뜻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따라서 22번 문제의 답은 C입니다. 23번 문제를 보세요. 동영상을 일시 중지하고 문제 지문과 인물 목록을 읽고 매칭을 시도해 보세요. 문제의 핵심은 네덜란드 느릅나무병의 영향과 느릅나무가 한때 얼마나 두드러졌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원문에서 매트 엘리엇은 예전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면 질병의 영향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오래된 사진을 봐야만 느릅나무가 얼마나 두드러졌는지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23번 문제의 답은 A입니다. 다음으로 24번부터 26번까지의 빈칸 채우기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준비해주세요. 24번 문제를 봅시다. 문제 지문에는 수세기 동안 느릅나무가 영국에서 최우선 경목으로 선택되어 왔는데 그 다음은 무엇인가요? 빈칸 앞에 다음으로가 있으므로 느릅나무보다 더 인기 있는 나무 이름을 써야 합니다. 우리는 D 구간에 위치합니다. 첫 문장에서 느릅나무와 다른 나무의 비교가 언급됩니다. 원문에는 델름란 A 클로즈 세컨드 투 옥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답변 단어 옥는 원문에서 직접 주어졌으므로 어떤 대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4번 문제의 답은 오크입니다. 25번 문제를 봅시다. 문제 설명에 따르면 18세기에 느릅나무가 널리 심어져 보관함과 바닥재 제작에 사용되었습니다. 동영상을 일시 중지하고 빈칸을 채워보세요. 공백 앞에는 스토레이지 크레이츠 N가 있으며 이는 병렬 구조입니다. 따라서 공백에는 크레이츠와 병렬되는 명사가 와야 합니다. 문제 지문이 18th 센처리와 스토레이지 크레이츠는 좋은 위치 표시어입니다. D단락으로 돌아가서 이 단어들이 포함된 문장을 찾아봅시다.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목재는 보관용 상자와 바닥재와 같은 품목에 사용되었습니다. 플로링이라는 단어는 원문에서 직접 주어졌으므로 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25번 문제의 답은 플로어링입니다. 26번 문제를 봅시다. 문제에서 느릅나무가 19세기 범선 커티사코의 특정 부분을 건조하는 데에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동영상을 일시 중지하고 빈칸을 채워보세요. 공백 앞은 커티사코를 건조하는 이고 뒤는 및 채광 장비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배의 일부를 가리키는 명사가 필요합니다. D단락으로 돌아갑니다. It was also suitable for items that experienced high levels of impact라는 문장 뒤에 우리가 찾는 정보가 있습니다.
원문은 이어서 밴드 워즈 유즈드 투 빌드 더 킬 오브 더 19th 센추리 세일링 쉽커티 사우라고 말합니다. 킬이라는 단어는 원문에 직접 주어져 있으므로 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26번 문제의 답은 킬입니다. 자, 이제 패턴 요약 단계로 들어가서 오늘 배운 핵심 기술을 되돌아보겠습니다. 패턴 1. 반의어 대체 세부 방해. 선택지에서 부정어나 반대 의미에 주의하세요. 따라서 24번 문제의 답은 오크입니다. 패턴 2. 대상 바꿔치기 접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밈. 선택지가 원문에 없는 내용을 언급하거나 주어를 바꾼다. 따라서 25번 문제의 답은 플로어링입니다. 패턴 3. 동의어 바꿔쓰기 주제 추출. 정답 선택지는 자주 표현을 바꾸지만 핵심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26번 문제의 답은 킬입니다. 기억하세요. 판단 문제를 풀 때는 먼저 원문에서 대응되는 부분을 찾은 후 같은지, 반대인지, 언급되지 않았는지 판단하세요. 다음으로 어휘를 요약하겠습니다. 이러한 동의어 대체와 키워드에 주의하세요. 핵심 어휘, 생존자 좌우쌍 방향 화살표 성숙한 느릅나무, 취약함 좌우쌍 방향 화살표 완벽한 크기, 회복 좌우쌍 방향 화살표 번성, 참나무, 마루, 용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기술들을 기억하고 많이 연습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